안녕하세요. 호로로겐의 간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 사실 개학이 시작되고 학기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잘 못 자고 컨디션이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도 되게 심했었고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요. 미세먼지가 괜찮아지니까 또 다른 일로 여러 가지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더더욱 평소보다 더더욱 이건 약간의 변명일 수도 있겠는데요. 더더욱 간식을 많이 먹고 있는 요즘입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당, 밀가루, 달다구리 뭐 이런 것들. 지난번에 시장에 갔다가 와플을 사와서 저는 뭘 사와도 그날 다 먹어치우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잘 외출을 안 하기 때문에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곶간에 쟁이듯이 차곡차곡 해서 약간 하나씩 꺼내 먹기 좋게 해가지고 냉동실에 저장을 해두고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 먹는 편인데요. 와플을 꺼내봤습니다. 점심을 샐러드만 먹었거든요. 샐러드만 먹은 이유는 샐러드는 차하고 잘 안 어울려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래서 샐러드와 차를 먹는 일은 드물고요. 근데 차를 마시고 싶고 이걸로만 끼니를 때우기에는 비타민이 부족해서 이미 한번 간단한 점심 원투인 셈이죠. 풀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와 함께 이 차도 그때 전에 한번 이름 뭐였지? 미스터 모우 있죠. 그 차를 선물해 주신 분이 이 차도 사다 선물해 주셨는데 영국 여행 때 2년 3년 2년 2년 정도 되었을까요? 어디 나와 있나? 상미기한이? 그런 거 잘 없네요. 어쨌든 그 로컬 티룸에서 사다 주신 더 윌로우 블렌드예요. 글래스고우에 있나 봐요. 125g이 들어있는 차를 야금야금 마시고 있고 반절 남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밀크티를 좀 해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유 있는 김에 우유 냉침을 해둬야겠다. 내일 약간 기운 떨어질 때 차갑고 시원하고 달고 진한 밀크티를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티팟 유리 수구 겸 티팟으로 쓰던 것들을 2개를 깨먹었어요. 그리고 아직 사지 않았어요. 일단 있는 거 쓰다가 정 번거롭거나 정 필요하다 싶으면 사기로 했고 냅뒀습니다. 이 차는 블랙퍼스트용 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찻잎 블랙퍼스트용이나 밀크티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찻잎도 되게 잘고요. 보여드리 동전 손톱으로 따기에는 보이실까요? 찻잎이 뭐 패닝급이나 뭐 이런 찻잎은 아닌데 브로큰 타입이라 그리고 보기에는 색깔로 보기에는 최소 아싸함과 실로는 섞여 있겠거니 싶은 짐작되는 찻잎입니다. 왜냐면 아싸함하고 실론하고 약간 찻잎이 생김이 약간 다르달까? 미묘하게 색깔이 다르달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정확하냐 물어보시면 정확하냐 그 근거 있냐 하시면 그냥 감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뭐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려 찍은 거예요. 밀크티를 마시고 아침차를 좀 마시면서 좀 소진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래되었으니 주신 분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넣었고요. 티필터에 넣어서 우렸고요. 저는 세레나님 따라쟁이. 지난번에 클로브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물리치료를 자주 받으러 가거든요. 안 좋은 데가 워낙 많아서 침도 맞으러 가고. 근데 이제는 특히나 더더욱 이동이 쉽지 않으니 집에서 대신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점점 찾게 돼요. 물론 저는 외출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단지 힘들 뿐. 약간 싫어하는 경향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집에 놀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뭘 하면서 노는지 한번 슬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그냥 대충 우려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차라서 이 지금 앨리스 먼로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되게 놀라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일단 단편집처럼 각각 제목이 붙어 있고 이렇게 몇 편의 이야기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10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앞서 2시간에 걸쳐 이 책에 대해서 읽기도 하고 설명을 드린 바대로 로즈라는 아이가 주인공이고요. 이제는 그 로즈가 제가 읽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이가 아닙니다. 뒤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앨리스 먼로의 거지소녀가 단편집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식의 장편소설인지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이야기로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 단편들이 시간순으로 전개되고요. 로즈가 주인공이고 로즈가 화자고 명백히 화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한가? 어쨌든 거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로즈는 이제 꼬마 여자아이에서 사춘기를 또 거치고 10대 시절을 거치고 20대 시절을 거치고 결혼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이런 건 스포일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건 중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심리 묘사나 감정선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 로즈라는 한 인물을 통해 일반적인 삶들 개개인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차가 퐁당퐁당 다 우러난 것 같아요. 가까이 거 대충 차문색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 차가 익숙하기 때문이고 처음 드실 때는 기왕이면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시면 더 맛있는 차를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이 차가 맛이 없어지거나
아쉬운 맛을 준다거나 특별히 더 맛있다거나 했을 때 어떤 변수가 작용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를 처음 맛보실 때, 어떤 차를 처음 맛볼 때 별 생각 없이 우렸어요. 맛있으면 다행인데 맛이 없으면 그 차에 대한 편견이 선입견이 생깁니다. 아, 차 맛없어.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처음 만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친해질 때까지는 분명히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읽어볼까요? 아, 이거 얘기하다 말았죠? 어쨌든 집에서 뭔가 약간이라도 쑤시고 결리는데 어떻게 좀 효과를 봐볼까 싶어서 구입했어요. 이제 그 10대에 되바라진 노주는 이미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요. 고양이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우리 고양이를 좋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와 함께 산다는 건 내 뜻이 아니었어요. 그 녀석의 뜻이었죠. 어느 날 내 뒤를 따라 집까지 오더니 안으로 들여달라고 우기지 뭐예요. 무직자 건달 같은 거구에 비웃음 띤 표정으로 내게 자기를 먹여 살려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아,
이 로즈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허영도 있고 어떤 지나치게 감정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나름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 로즈는 계속 어떤 주목받고 싶은 욕구와 어떤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띱니다. 약간 그 주목받고 싶은 욕구, 어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그녀 로즈가 원하지 않는, 로즈가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일까지 하게 만들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파티에 가서 어떤 관심과 호응을 얻기 위해 과장된 어떤 표현을 하고, 로즈는 똑똑했고 굉장히 가난했지만 어쨌든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고 거기서 되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나요. 그 사람은 원래 부유한 집안에 가업을 잇는 것을 두고 학자가 되려고 했지만 로즈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를 책임져야 하니, 당신을 책임져야 하니 가업을 잇겠소 하고 갑자기 네, 부자가 됩니다. 원래 부자였죠.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로즈는 이혼을 하고 잠깐 아이를 맡아 키우기도 하고, 또 재우는 남편이 또 아이를 데려가고, 직업을 얻죠.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쳐요. 배우, 연극, 작은 연극 한두 개 출연하고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기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어요. 그녀의 삶 자체가 되게 연극적이라는
과장된 느낌이 들지만 뼛속까지 배우. 칭찬일 때는 정말 천상 배우다. 정말 연기를 잘한다. 몰입을 잘한다겠지만 뼛속까지 배우라는 말이 조롱이나 비난일 때는 너는 하나도 진심이 없어. 일 수도 있겠죠. 한 단어는, 한 문장은 생각보다 많은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상태에서 듣느냐, 이런 것들. 저는 뭐 이렇게 마시는 차는 뭐 하루 종일 책 읽고 차 마시면서 꿀딱꿀딱 좀 카페인이 과한데 싶으면 뭐 좀 주워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신맛이 나고 약간 달콤한 맛도 있고 고소 구수 고소 구수 진짜 얘도 진짜 밀크티로 잘 어울릴 만한 차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로즈가 허영이나 어떤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좀 주목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나라하게 그 로즈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드러나요. 내 문장이 좀 거칠 수도 있지만 시기나 하는 빌어먹을 기득권층. 로즈는 그 말을 들었다. 혹은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그녀를 흘낏 보았다. 혹은 그랬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은 바로 보지 못했으므로 기득권층. 그것이 로즈였다. 그런가? 로즈가 기득권층인가? 배우 일로만 먹고 살 수 없어 교직을 택했고 무대와 텔레비전에서의 경력 덕분에 교직을 구할 수 있었으나 학위가 부족해 급여를 깎인 로즈가?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싶었다. 일을 해온 오랜 세월, 피로, 출장, 고등학교 강당들, 긴장, 지루함, 다음 급여는 어디에서 받게 될지 모르는 형편. 로즈는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같은 편으로 받아달라고 그들에게 간청하고 싶었다. 자신의 주장을 지지한 거실의 무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편에 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선택은 원칙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두려웠다. 그들의 박절한 도덕관념과 냉정하고 경멸서린 얼굴, 그들의 비밀과 웃음, 음담이 두려웠다.
지나치게 솔직하고 솔직하고도 아름다운 문장. 좋네요. 근데 이거 좀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차를 조금이라도 더 우려두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차가 부족해지겠지요? 물이 얼마나 있나? 자, 크림치즈와 제가 만든 잼을 사 먹지 않아요. 사 먹는 잼은 제 입에 잘 안 맞아서 사 먹지 않고 만들어 먹는데, 저희 집은 잼 소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들면 되게 조그마한 병에다가 병 여러 개로 나눠 담아 넣고 저장을 해두었다가 하나씩 먹습니다. 내키면 조그마한 병에 담겨 있으니 하나씩 선물도 하고요. 저는 야만인은 아니지만 포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데웠어야 되구나.
당신 여기 있으니 좋네요. 로즈는 진심으로 말했다. 안 그랬으면 난 종일 그 남학생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려고 노력했겠지만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방심한 순간마다 굴욕감에 빠져 있었겠죠. 굴욕감에 빠지기엔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나도 알아요. 근데 난 작은 일에도 그렇게 돼버려요. 얼굴이 좀 두꺼워지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약간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삶의 모든 평범한 기쁨, 위안, 오락거리는 둘둘 말려 치워질 것이다. 원래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정말 그대로 표현한 걸까요? 재밌는 문장이. 아, 이 사람 정말 재밌는 사람이구나. 재치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의 삶은 확실히 예전보다 더 절박했다. 그런데 그 무엇이 밤새 어두운 부엌에 앉아 연인을 기다리는 로즈 나이의 여자보다 더 절박할 수 있을까? 아이가 이제 10대 후반에 접어든. 생각해보니까 로즈의 지금 나이가 제 나이보다 좀 더 한두 살 많은 정도? 일 것 같아요. 아니,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당시의 마흔과 지금의 마흔, 물론 저는 딱 마흔은 아니지만요. 또 다르다는 느낌이거든요. 제 느낌이겠죠? 제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로즈는 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모든 것을 혼자서 했다. 그녀는 도대체 배우는 게 없는 사람 같았다. 사이먼을 고리로 받고 거기에 온 희망을 걸어놓은 그녀는
이제 그를 결코 그 사람 자신으로 되돌릴 수 없었다. 기다림 사이사이에는 푸릇푸릇한 봄 같은 몽상이 자리하고 제 잼은 신맛이 꽤 많이 납니다. 제가 신맛을 좋아하거든요. 더는 싫어. 그녀는 차에 짐을 실으며 큰 소리로 매우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집에서 썼다면 훨씬 편하게 썼을 편지를 앞좌석에 웅크려 앉았으면서 지금껏 어떤 남자 때문에 떠나야 해서 혹은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얼마나 많은 황당한 편지를 썼는지 얼마나 많은 부풀린 핑계들을 찾았는지 생각했다. 그녀의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조차 그녀가 감행한 도피, 소비한 돈, 감수한 위험을 절반도 채 알지 못했다.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잠시 후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차를 몰았고 월요일 아침 10시에 마침내 빗발이 누그러지자 와이퍼를 껐으며 주유소에서 정차했고 은행이 문을 열자 멈춰서 계좌이체를 처리했다. 그녀는 능숙했고 쾌활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잊지 않았다. 어떤 치욕의 기억이, 앞날에 대한 예측이 그녀의 머릿속을 휘젓고 있는지 그 누가 짐작하겠는가. 그 중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희망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기만적으로 파고들어 교활하게 위장하고 있다가 이내 모습을 드러낸 희망. 일주일만 있으면 그것은 밖으로 나와 천국의 문에서 지저귀고 짹짹거리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심지어 지금도 그것은 바지런을 떨며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사이먼이 그녀의 집 진입로로 들어서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문 앞에서 양손을 모으고 서서 빌고 놀리고 사과하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제 기억이 맞다면 오늘을 기억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 읽으면서 루지는 똑 말씀드렸잖아. 똑똑하고 그렇지만 감정적이고 도발적이고 되바라지고 호영도 있고 실행력도 엄청나요. 그런 루즈의 삶은 남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자기의 환상과 희망과 어떤 애정과 안정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근데 그게 뭐 엄청 특별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부분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엇비슷하게 살아가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구는 이 로즈라는 인물을 통해 여성의 삶이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더러는 저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40년 전에 쓰여졌지만 4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지금 세대 역시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잘 쓰여진 어떤 정말 사람을 깊이 들여다본 이야기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왜 내용이 막 군데군데 듬성듬성 뭐 이나간 뭐 칼이나 뭐 페이지가 몇 개 뜯긴 책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풍성하도록 명료한 30분 동안 그녀는 생각했다. 사랑은 세상을 지워버린다고. 사랑이 잘 되어갈 때만이 아니라 망가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놀라울 것도 없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정말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아이스크림 접시처럼 두껍고 평범하게 제자리에 있어주기를 바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그녀가 달아나며 벗어나려 하는 것은 실망, 상실, 파격만이 아니며 그와 정반대되는 것, 즉 사랑의 축복과 충격, 그 눈부신 변화이기도 한 것 같았다. 그런 것들이 안전하다 해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둘 중 어떤 경우라도 결국엔 뭔가를, 자신만의 균형추이건 진실성에 작고 메마른 알갱이이건 빼앗기게 된다. 때로 어떤 것들은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데 명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서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깨닫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언박싱. 오늘 혼자 했습니다. 저는 이게 뭘까요? 막 이런 걸 잘 못해요. 지금 2이야기 정도가 남았어요. 저는 이 책을 혼자 읽을 수도 있고, 네, 또 함께 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차 한 모금이 남은 지금, 한 모금 맞죠? 남은 지금은 요 보이차를 샀어요.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맛보지 않고 시음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문신이 자유롭지 않으니. 그리고 사실 보이찬 차는 약간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다들 멀어서 쉽지 않습니다. 노동지와 포랑산 생소타가 시음차로 따라왔네요. 이게 과운화향이던가? 이름이 너무, 이게 재밌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 차들을 지금 당장 맛있게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구입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차는 그래도 좀 되었던가? 좀 된 것 같네요. 외비부터가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이 차는 외비의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 2000년? 2000년? 2000년이라고? 아닌데? 이게 2000년 차가 아닌데? 어디 나와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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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외비의 날짜가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요? 왜 기록되지 않았지? 나왔네요. 어우, 보이시죠? 2006년. 2006년 차예요. 10년? 맛을 보고 둘 생각이고요. 제가 그래도 과감하게 그냥 구입해 본 것은 값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이차를 처음 마실 때 사람들이 수업료를 지불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검증받은 차만 살 수가 없어요. 이미 검증을 받고 이런 차들은 가격대가 워낙 높기도 하고, 그런 차들을 돈이 있어도 구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쌍두돈을 찾아들고 다니면, 소문을 내면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만, 근데 전 신기하게 생겼죠. 다 하나씩 함께 시음을 위해서라도 맛볼 생각이고요. 이 차도 시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나왔지? 근데 굉장히 값이 저렴했어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맛봐도 되겠다. 물론 3개를 구입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이차는 그래서 이렇게 시음하지 못하고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도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거나 오랫동안 차를 판매하신 분들에게, 차상들에게 한두 편씩 사봅니다, 차를. 물론 제가 이 정도는 지금 당장 못 마셔도 구석에 넣어뒀다가 10년 뒤에 마시지 20년 뒤에 마시지 이런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금액 안에서 그렇게 하고 구입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묵혀둔 차들도 몇 개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어도 한 곳씩. 그리고 그 차들이 어느 정도 현재 나에게 만족감을 줬다면 저는 아마 앞으로도 그 차 가게들을 종종 들리겠죠. 이제 온라인에서 들러서 뭐가 있나, 살만한 게 있나, 괜찮은 게 있나, 궁금한 게 있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겠죠. 어차피 제가 주로 구입을 하고 시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늘 저에게 어떤 가벼운 지갑을 만들어주는 차 가게는 따로 있으니, 당장 마시고 당장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차들은 거기서 취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여기도 한번 들러볼까? 이런 마음으로 1년에 한두 군데씩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망을 하면, 아무리 저렴하게 샀다고 해도 실망을 하면 안 가죠. 그리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차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의 근본적인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에 저에게 신뢰를 못 준다면 그래도 안 갑니다. 사실 차는 좁아요. 차를 마시는 사람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차판이 좁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 한 다리 걸러 한 다리 뭐 이렇게 해서 다 알고 이런 한 번은 들어봤고 이런 차 가게 이런 차인들 뭐 우리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믿을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믿을 수 있는 가게들이 가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여기도 마셔보도록. 제가 차를 마시면서 차 가게에 대해서 따로 잘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과 취향을 강요하게 될까봐 약간 두렵기도 해요. 여하간 새로운 차가 생겼으니 또 맛을 봐야겠죠. 두근두근. 차가 아니었다면 아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푸슉푸슉 하고 막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 텐데 차니까 이 예고살인 예고살인 아니고 이 차 조만간 마실 거라는 어떤 소식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식으면 맛이 조금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맛과 약간 떫은 맛이 좀 더 진해졌거든요. 있잖아 아주 실론이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쌈도 들어갔는데 모르죠 뭐. 잠깐만요. 응? 니네 티룸에 대해서만 알려주지 말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좀 알려주지 않으련? 윌로우 블렌드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이 티룸에서 자체 개발한 차일 텐데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쌈과 실려는 분명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남은 집안일과 또 뭐 이런 것들을 해치워야겠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당연히 있으니까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주고 무엇이 부인지 혹은 이것의 방향이 내 의도와 같은지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작했으니 가보는 것으로 약간의 뭐 결론을 짓고 또 즐겁게 가지 뭐 라는 마음이 되었어요. 다행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막 고민했다가 괜찮아졌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쭉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